여보세요? Can you hear me? 들리십니까? 아니,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라이브가 안 켜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됐어요. 해결 완! 반가워요. 일주일 만이, 아니네. 일주일 쉬었으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호호호호. 잘 지냈다면 다행입니다. 보고 싶었어. 아이, 따까다. 아, 잘 못 지냈어요? 토히마루 카와이. 마루. 호호호. 다들 기다렸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네. 그럼 오늘 네 시작해볼까요? 오늘 네 중간 안 끊기겠지? 그러지 말. 그러지 말. 아니 그리고 저번에 도란도란 했을 때 그 막 이렇게 찡 거리는 노이즈 소리 안 사라졌었잖아요. 아니 그거 원인을 알았어요. 가까운 곳에 전자기기를 두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너무 가까운 곳에 두고 있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FM 12.9 도희의 도란도란입니다. 저는 DJ 돌이, 편하게 돌디라고 불러주세요. 돌디. 오늘은 2026년 5월 4일 월요일이죠. 5월이에요, 5월! 5월이 영어로 뭐더라? 메이? 메이 언니 잘 있나? 아마 저녁 먹고 있을 거예요. 아니, 5월이라니. 저희가 한 주 못 봤던, 이제 저번 주 한 주 쉬어간 사이에 5월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죠. 2026년에 이제 4개월 지났으니까 3분의 1이, 네, 훨훨 날아갔습니다. 3분의 1.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아무튼, 잘 지냈으면 되니까. 네, 월요일이 끝나기까지 2시간이 남은 지금. 여러분이 도란도란과 함께 일주일을 잘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도희의 도란도란 시작합니다. 와! 네. 시작에 앞서 오늘도 도란도란을 찾아온 게스트는 없습니다. 오늘도 혼자입니다. 이제 혼자 하려고요. 조용하게, 한적하게. 네. 제 스타일로. 정민아 오열. 미나가 오열하겠네요. 서복길 씨? 서복길 씨가 댓글을 달았네요. 안녕하세요. 복길 씨? 네, 잘 들어주세요. 사연 읽기 전에 댓글도 좀 읽어봐야겠어요. 네, 복길 씨 안녕하세요. 계속 들으실 건가요? 중간에
나가면 가만 안 두겠어요? 아! 아, 너 여기 있구나, 옆에. 이 자식, 바로 옆에 있었네, 옆방에. 그렇구나. 놀러 오지 말으렴. 오늘 조용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사연 읽기 전에. 와, 깜짝이야! 너 뭐야? 누구야? 아, 아, 저리 가. 아, 여기 이상한 사람이, 어머, 왔네요. 시끄러워요. 저희의 죄송해요. 네. 도란도란 시작합니다. 예. 잠깐만, 내 머리가 아프네요. 네. 네,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옆에 그냥 부금처럼 BGM처럼 틀어두는 거라서 제 말소리나 떠드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 도희의 도란도란과 함께하는 사연 주제는 내 인생 최악의 흑역사입니다. 벌써 재밌겠죠? 저도 대본 쓰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흑역사, 원래 사실 대본상 이제 이 타이밍에 제 흑역사도 하나 알려드려야 좀 재미가 있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흑역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흑역사 선정 기준이 남들보다 조금 높은 편인가 봐요. 저는 웬만해서는 그냥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어때? 이런 타입이라서 그다지 웬만한 것들은 흑역사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오늘 여러분들의 흑역사를 듣다 보면은 자연스레 저도 비슷한 경험을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 신청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매주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연들 잘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신청할 때 밤 11시 59분까지 보내면 된다고 적혀있긴 한데 이게 좀 아슬아슬하게 보내기보다 미리 보내놓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더라고요. 59분에 딱 맞춰서 보냈다가 못 보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왕이면 조금 미리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Say My Name의 1, 2 듣고 올게요. 여름은 아니지만 또 이제 시원하시라고. 근데 오늘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어제 비도 오고 그래서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무대하다가 삑살이 나는 게 흑역사. 저는 그런 것도 괜찮아가지고 무대하다 그런 거는 다 그것도 추억 중에 하나라고 느껴가지고 괜찮아요. 로미분들도 재밌어 하시고.
Love that song. Thank you. And if it's quite alright, I need you, baby. 넌 조금만 더 내게, baby. I love you. You gotta feel, wanna feel it, 너희는 평소로 한다고. Tell me what you ready for me, 비만 순간. Wanna know, can I call your name? Come to me close, get ready now. Okay. 밤새는 뜬채 cause of you. I'm 거라고 say it's me. I need you, baby. 저 이거 도란도란 하기 전에 연습하러 왔는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연습하면서 오늘 녹음해놓은 그냥 짧게 좀 프리하게 녹음해놓은 게 있는데 이따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시간 남으면 들려드릴게요. 네, Say My Name의 1, 2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듣는 것보다 무대 하면서 노래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노래랑 춤이랑 같이 하면서 해야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빌미로 Say My Name 무대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이따가 언젠가 시간 날 때.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오, 잠깐만. 댓글에 이 노래가 M 카운트다운에서 4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진짜 놀랐다니까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감자돌이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리 DJ님. 사연 주제를 보자마자 겨우 잊고 지내던 흑역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날은 초등학생 시절 화창한 여름이었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근처에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그 빨래터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고 다 같이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대문이 잠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열쇠도 없고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여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 손을 이렇게 넣어봤지만 역시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틈새로 상체까지 집어넣어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나오려고 보니 머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저와 친구들은 매우 당황했고 지나가는 어른께 부탁드려 119를 불렀습니다. 결국 대문 일부를 자르고 머리를 뺐어요. 그날 이후 저의 별명은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되었지만 친구들을 만나 계곡에 놀러갈 때마다 회자되는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창피하네요. 올해 여름에도 듣게 되겠죠? 흑역사지만 그래도 재밌는 과거네요. 노래는 루이스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추천합니다. 저는 이런 행복하고 따스한 노래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Say My Name 화이팅! 로미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노래 들어볼까요? 네. 문에 머리가 꼈다니 정말 제가 겪었어도 정말 부끄럽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그 어렸을 때 안녕 자두야라는 만화 있잖아요. 그럼 안녕 자두야라는 만화가 있는데 비슷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안녕 자두야 1기 22화더라고요. 제목은 자두, 춘향이가 된 사연. 자두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놀이터 울타리에 머리가 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밤까지 내내 껴서 고생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게 된, 저렇게 이제 놀면 안 되겠다. 나도 머리가 끼겠구나 해서 애초에 저는 완전 집순이이기도 했고 밖에 나가서 막 위험천만하게 뛰어노는 그런 것도 많이 없었어서 네. 그래서 제가 흑역사 생성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일 자체가 없어서 집에만 있으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많이 못 뛰어놓은 게 좀 아쉽기도 해요. 추억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봤어도 좀 좋았겠다. 재밌었겠다 싶습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재밌게 느낀다니까 다행입니다.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이 사연자분 이름부터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데요. 제발 그 이야기는 아니기를 바라며. 네, 잘못된 만남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대학 시절 후배들이 입학하여 저는 후배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MT를 가게 되었고 저희 조원이었던 여후배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4월 1일이었을 거예요. 후배를 기숙사에 바래다 주면서 용기 내 고백을 했는데 만우절 장난치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심이라고 하니까 후배는 제 친구를 좋아하고 있다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고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둘이 데이트를 할 때 항상 자꾸 저를 불러내서 셋이서 노는 거 아니겠어요? 그 후배에 대한 마음을 겨우 정리했던 저는 속 없이 나가서 또 신나게 놀았답니다. 노래는 세이머니임의 배드 아이디어 추천합니다. 아니 너무하네. 일단 노래 틀고. 네. 제가 사실 이 사연을 이제 대본에 넣으면서 사연자분 이름을 확인하고 그 잘못된 만남, 김건모 선생님의 잘못된 만남 노래를 들어봤어요. 가사가 똑같더라고. 진짜 이 마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 중간까지는 이해가 가거든요. 두 분이 이제 사귀게 됐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불러내는 거지? 그 여후배 분은
사연자분이 고백을 했었던 것도 알고 있고 본인이 받았으니까 좋아했던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사연자분 친구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걔가 널 좋아한다더라 했는데 그 친구는 바로 그냥 냅다 사귀어버리고 근데 그 둘이 만난 도중에 자꾸 나를 불러. 아, 왜 불러? 왜 부르지? 특이해. 네. 아, 댓글에 밥이나 비용 커플이 다 내줬으면 인정. 그랬으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좀 어질어질하네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사실 저는 이제 사연 읽으면서 추천곡을 잘못된 만남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밴 아이디어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여후배님과 친구분께도 꼭 말해주고 싶네요. 말해주고 싶어요. 그건 정말 밴 아이디어였어. 넌 그러면 안 됐어. 나한테 왜 그랬어? 네. 뭔가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 왜 꼈어? 너 마음만 아프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선으로는 솔직히 그거를 초대한 커플이 더 문제 같거든요. 그거부터 나빴어. 너무했어. 네. 뭔가 친구로 남고 싶었으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덜고 싶었으면 뭐 사과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 둘 만날 때 보이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좀 너무했네요.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암튼. 네. 이제 초반부터 강력한 사연이라고 하시는데, 호호. 뒤에도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댓글에 사연자님이 나타나셨어요. 결국 그 둘은 헤어지고, 그 남자애랑 저는 아직도 친구예요. 아마 둘이 좀 어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후배랑 그 친구랑 사귀게 됐는데, 좀 어색한 사이니까 그 자리에 이제 두 명과 다 친분이 있는 나를 불러내 좀 이렇게 편하게 데이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군요. 그래도 아직 잘 친구로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어색한 걸 해결하기 위해 나를 쓴다. 뭔가 약간 이거는 옛날의 멘트긴 한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친구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네, 주제 넘게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아우 또 댓글에 사연자님이 그 두 명이 그 여후배 친구를 저한테 소개시켜주려고 시도했는데 만나진 않았습니다. 정말 왜 저래? 그냥 그냥 냅둬 제발. 어질어질하네요. 일단 지금 잘 지내신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일 훨훨 날려보내시기를. 어질어질.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재미있었고 사연자님의 행복을 더 바라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갱구리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20년 인생 동안 수많은 흑역사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레전드 흑역사로 남을 수 있겠지만 진심이 담긴 말을 돌디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신청곡을 먼저 깔고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청곡은 윤도현의 사랑했나봐입니다. 어우, 이런 요청도 처음인데 알겠습니다. 명곡. 사실 제가 이 사연을 봤을 때 이거 진짜 본인이 이렇게 잘 쓴 건가? 대박이다 싶었어요. 네, 읽어볼게요. 안녕 도희야.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 UFO 활동할 때 고백하고 싶었는데 바보같이 그땐 용기가 없더라. 지금은 이 수많은 루미들 앞에서 오로지 너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어봐. 매일매일 프롬에서 너 볼 때마다 두근댔고 뮤비랑 무대에서도 너만 보이고 너 생각만 나고 데뷔 때부터 계속 그랬어도 도깨비 신부인 네가 김신이랑 헤어지고 네 마음이 아파올 때 내 마음도 너무 아팠지만 내심 좋은 마음도 있었어.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다가 정말 인생에서 제일 크게 용기 내어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라디오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한테 고백해주고 싶었어. 사랑하는 도희님, 내 여자가 돼줄래? 아니, 나만은 태영이 되어줄래? 난 너의 달림이 될게. 내일 아침에 너 일어나고 프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를 사랑하는 로미가. 아니 이거랑 똑같은 거를 제가 그 팬 소통 어플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지? 했어요. 처음에 되게 장문에 띄어쓰기는 하나도 없고 되게 장문에 뭔가 이게 메시지가 오니까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약간 이 뭐라고 하지? 안에 퍼즐 숨어 있는 거? 막 앞 글자만 읽으면 무슨 문장이 있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거는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거야? 제가 친구가 밈 잘할 친구여서 이거는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걸까? 물어봤는데 이거 밈이야. 이거 밈 멘트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멘트가 밈이었다는 것을. 네, 감동입니다. 이 고백. 오늘 사연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갈수록 더 재밌는 게 있을 거예요. 멀어지는 내 모습처럼 그래도 이게 밈이어도 다 직접 쓰신 거겠죠? 왜냐면 멘트들이 저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도. 그리고 중간에 이제 도깨비 신부인 네가 김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아파할 때 너무 마음에 드는 멘트였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김신 사랑해요. 진짜 중학교 때는 꿈이 도깨비 신부였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왜 저의 감동을 파자삭. 네, 아무튼 사연 잘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뚠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축제를 아주 제대로 뒤집어 놓았던 저희 밴드부의 대참사 썰을 소개합니다. 당시 저희 밴드부는 열정에 비해 실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결국 리더의 강력한 주장에 완벽한 AR 음원을 틀고 핸드싱크로 가자! 라고 결론이 났죠. 저는 유일하게 진짜 연주가 가능한 사람이었어서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키보드 솔로 구간이었습니다. 연주하는 척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냅다 떨어져 버리고 만 거죠. 당연히 정적이 흘러야 정상이지만 스피커에선 아주 화려하고 완벽한 키보드 연주가 계속 흘러나왔고 연주자는 바닥에 누워있는데 연주는 계속되는 마술쇼가 시작된 거죠. 황급히 기어 올라갔지만 이미 늦어버렸고 제 추락에 멘탈이 나간 드러머마저 스틱을 허공에 날려버리면서 스틱 없이 드럼 소리가 울리는 2차 마술쇼까지 터졌습니다. 유일한 라이브였던 보컬마저 하이라이트에서 시원하게 삑사리를 내며 대참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공식 핸드싱크 밴드가 되어버렸고 제일 킹받는 건 핸드싱크를 강력히 주장했던 리더는 얼마 뒤 호련히 이사를 가버렸고 남은 저희만 졸업할 때까지 놀림을 받게 되었죠. 지금도 길에서 이 노래만 나오면 얼굴에서 불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흑역사를 남기고 호련히 떠나버린 리더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현우야, 너 덕분에 평생의 흑역사가 생겼어. 그래도 어디서든 잘 지내길 바랄게. 눈웃음. 노래는 제 이불킥의 BGM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신청합니다. 네. 네, 일단 노래 틀고 아니 이 사연 읽고 너무 웃겼는데 일단 이 사연을 보면서 핸드싱크 밴드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가지고 더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핸드싱크로 갔다는 것도 웃기고 중간에 결국 다 들통나고 드럼은 스틱 날아가고 보컬은 삑사리에 리더는 도망. 너무하네요. AR. 근데 AR이 이제 음원이에요. 그냥 음원을 말하는 건데 음원 위에 뭔가 립싱크나 핸드싱크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도 연습할 때 이제 표정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춤 연습만 한다거나 하면 립싱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색해서 미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럼 핸드싱크 어떻게 했지? 대박입니다. 어려운 걸 잘 해내지는 못했지만 그 어려운 걸 제안했던 리더 현우씨. 현우씨에게 언젠가 이 라디오가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반성하세요. 노래소리 너무 작아요? 죄송해요. 근데 사연자분이 제일 억울했을 것 같아요. 혼자 이제 연주가 가능한 사람이었고 그랬는데도 이제 리더의 의견으로 핸드싱크를 하게 됐는데 넘어져 버려서 그리고 핸드싱크 밴드라는 별명까지 붙고 그거 붙인 사람은 떠나가건
아, 댓글에 차가운 댓글이 있네요. 하지만 사연자 때문에 들켜버린 이슈. 그것도 맞긴 한데, 근데 사실 사연자님은 그냥 해서도 됐는데, 너무한 사연이네. 너무한 이야기네. 근데 심취했다는 거 너무 웃겨. 딴딴. 그럼 이 노래를 했었는데 그 핸드싱크를 했던 건가? 근데 확실히 어려운 곡이니까 리더가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네요. 그래도 네. 아직 그 고등학교에 다니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났을 테니까 잘 네, 이겨내셨길 바라며. 네, 그럼 다음 5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발음이 왜 그러지? 자꾸 읽어볼까요라고 해요. 다시. 네, 그럼 5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네, 도희조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디님. 저는 도희님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마침 이번 주제가 흑역사라고 해서 21살이 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흑역사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오, 저랑 동갑이네요. 때는 2017년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짝사랑하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이름은 편하게 A라고 칭할게요. A는 남자애들 중에 가장 저랑 친하게 지냈던 아이였어요. 항상 제가 하는 말에 리액션도 잘 해주고 잘 웃어줘서 어느샌가 제 마음은 그 애를 향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다 같이 보드게임을 하는데 A가 제 쪽으로 와서 흑기사를 해주질 않나, 제 편을 들어주질 않나. 이게 첫 짝사랑이었던 저는 아무래도 얘 뭔가 있는데? 싶었어요. 저는 그날 당장 집에 가서 페이스북에 A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A를 찾았고요. 메시지 보내기 창 옆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자신감에 차 있던 저는 그냥 홧김에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있잖아, 나 땡땡인데 나 너 좋아해. 이렇게요. 그러곤 갑자기 현타가 와서 바로 메시지 창을 지웠습니다. 아직도 A가 제 메시지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답이 안 오는 건 확실히 압니다. 그렇죠. 저의 첫 고백이 차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저를 찬 뒤로도 A가 자연스레 웃어주고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저는 더 무한해졌습니다. 그렇게 첫 고백이 차인 뒤로 컴플렉스가 생겨서 먼저 고백을 한다거나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제발 잊고 싶어요.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첫사랑 추천합니다. 그 시절에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일단 노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꾸 베베 말랐지 기억나. 일단 이 사연만 보면 A가 좀 나쁜 남자죠. 좀 나빠요.
근데 이 상황은 이제 A가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봤다는 전제 하에 A가 굉장히 나쁜 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의문이에요. 과연 메시지를 읽고 무시를 했던 건지 안일십을 했을지 일십을 했을지 아니면 이제 사연자분이 고백을 하고 그 고백하고 메시지 창을 삭제하기 전 그 짧은 틈새에 A가 답을 했었는데 사연자분이 그걸 못 보고 그냥 삭제해버렸다거나 그래서 그 이후로도 잘해줬던 게 A가 좋아 라고 답장을 했는데 사연자분은 모르고 쟤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런 거였으려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랬으면 사이가 더 좋아졌겠죠. 제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여기까지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A는 성격이 좋은 친구였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사연만 봤을 때 사연자분이 고백을 했어. 그래도 거절하는 답장 정도는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네. 이제 친구 사이의 예의로서 답장해주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저는 깊은 이야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큰 조언은 이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답장해주세요. 지금은 어렵겠지만 과거에 그 고백을 보기 전에 삭제해버렸다? 그것도 좀 말이 되는데 근데 이게 메시지를 삭제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 휴대폰에서 그 메시지 이제 대화창을 삭제해버린 거라서 그냥 그 방에서 이제 나가버린 거. 그게 아니라면 확실히 그 A가 고백을 못 받는데 삭제해버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랬다면 차라리 다행이네요. 그랬으면 혼자만의 흑역사로 남을 수 있는데 최대한 좋은 결론을 바라며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노래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6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맞잡은 손을 놓지마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리가 댓글과 사연을 읽어줄 때마다 행복해서 3초씩 기절하는 로미입니다. 저에겐 어릴 때의 기억이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사소한 흑역사가 기억에 있어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릴 때 형을 참 좋아했던 저는 형과 노는 걸 좋아했어요. 다들 그렇듯 형이나 누나들 입장에선 싫겠지만 동생들은 형 누나랑 놀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재밌잖아요. 저도 당시에는 그랬었고 형이 놀 때마다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제가 따라오는 게 싫었는지 주섬주섬 준비하더니 몰래 나가려는 거 있죠? 저는 저 자식이 날 버려? 하는 마음에 바로 신발을 신고 뒤따라서 뛰쳐나갔고 형과 동네 한 바퀴 추격전을 벌였어요. 근데 형을 잡고 보니 문득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그제서야 제 꼴이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만 입는다던 그 쫄쫄이 연두색 내복 풀세트. 형을 쫓아가는 날 보던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같은 반 친구, 심지어 이성 친구. 그 놀란 눈들. 더 수치스러운 건 해질 대로 해진 내복이라 가랑이 사이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얼른 가랑이를 한 손으로 가린 채 집으로 복귀해서 열심히 울어줬고 다음날 애써 절 외면해주던 그 친구를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노래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추천합니다. 가사가 그날 저의 상황을 써놓은 듯 하네요. 네. 이 사연 보고 제가 다 민망해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노래 틀고.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댓글에 옷에 총 맞은 것처럼. 이 이야기 정말 강력한 흑역사네요. 이 사연을 듣고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쫄쫄이 잠옷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뭔가 말썽을 피워서 엄마한테 혼나고 있었어요. 사춘기였을 때라서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나댔고 결국 듣고 있던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나가! 네, 그렇습니다. 만국 공통의 벌이죠. 내쫓아지기. 그때가 아마 한 가을쯤? 초겨울쯤이었는데 저는 그때 빨간색 쫄쫄이 잠옷을 입고 밖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다행히 아파트라 아예 밖은 아니고 복도에 서 있었지만 추운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은 층에 학교 친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옆집에. 만약 그 친구랑 마주친다면 저는 다음날부로 저의 사회적 체면이 와장창 깨질 예정이었습니다. 진짜 그건 안 된다. 진짜 그건 부끄러워서 안 된다 싶어서 문 앞에 이제 택배 상자들 쌓여있는데 그 뒤에 숨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추운 것도 전혀 안 느껴지고 그냥 5초가 5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금방 저를 들여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내동댕이 썰이었습니다. 뒤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재밌네요. 저는 역시 집이 너무 좋아요. 그 내복은 잘 있나요? 아니요, 그거 너무 작아져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도 이제 잠옷, 파자마를 항상 입고 자서 저는 이제 일반 그냥 반팔 티나 뭐 그냥 바지 입고는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이 파자마에 익어버린 저의 몸은 일반 옷을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갈 때도 항상 파자마를 챙겨갑니다. 호텔 가운도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로미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회색, 그레이색 줄무늬 있는 반팔 반바지 잠옷 입고 있습니다. 파자마가 굉장히 편해요. 시원하고. 벌써 도란도란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빠르네요. 그리고 벌써 이제 7번째 사연을 읽을 차례가 왔는데 굉장히 시간이 빠릅니다. 네, 재밌는 사연 잘 읽었고요. 댓글에 말도 안 된다. 10분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정도 체감상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네, 거의 1시간이 지났다는 점. 네, 그럼 7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은하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리님. 오늘 제 인생 최악의 흑역사를 고백하러 왔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년 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이야기예요. 저랑 친구는 항상 학교 앞에서 만나 같이 등교하곤 했거든요. 그날도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 친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친구랑 장난을 많이 치는 사이라 그날도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머리를 마구 헝끌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머리카락이 통째로 쑥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제가 친구인 줄 알고 건드린 건 어느 할아버지의 가발이었던 거예요. 제 손에 들린 가발과 할아버지의 매끈한 머리를 번갈아 보며 3초의 정적이 흘렀어요. 정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아찔한 침묵이었죠. 그때 뒤에서 만나기로 했던 진짜 친구가 야, 너 뭐 해?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가발을 돌려드리며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학교로 도망치듯 돌아갔지만 그때 주변에 등교 중이던 학생들이 워낙 많았던 탓인지 그날 바로 전교에 가발 도둑이라고 소문이 싹 퍼져버렸지 뭐예요. 만나는 친구들마다 너 진짜 가발 훔쳤어? 라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해명하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해명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날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진지하게 자퇴까지 고민했던 제 인생 최악의 흑역사예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노래는 아이즈원의 비밀의 시간 추천합니다. 와, 이 사연도 정말 읽고 진짜 머리가 아팠는데 일단 노래 틀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초반에 사연자님이 친구의 뒷모습이 보였다고 했을 때부터 불길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어렸을 때 얘긴데 엄마랑 오빠가 같이 그 심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독감에 걸려서 입원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가려고 할머니랑 병원에 갔어요. 그때 이제 로비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를 기다려주고 제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오고 문 앞으로 나가니까 할머니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락 안았어요. 할머니 이러고 안았는데 앞불싸 저희 할머니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할머님이셨습니다. 네. 그때 당시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친절하신 할머님이셨어요. 난 이 할머니 아니야 라고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는데 웃긴 게 우리 할머니는 그거 보고 있었어. 겁나 웃으셨어.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 기억 잘하진 못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기억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뭔가 완전 어릴 때라서 이제 괜찮다고 말할 수 있긴 한데 사연자분은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하필 할아버님의 이제 가발을 통째로 벗겨버린 사연을 아니 근데 웃기다. 그 옆에 지나가던 학생들은 그 사연자분 손에 가발이 들어있는 걸 보고 가발 도둑이라고 소문낸 것도 너무 웃긴 게 아니 가발 훔쳐서 뭐하냐고. 그렇게 소문이 난 것도 참 억울했겠네요. 차라리 땡땡이가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머리 만졌다가 할아버지 가발 벗겨버렸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면 차라리 민망하고 끝나기라도 하는데 갑자기 절도범이 돼버렸네요. 네. 나중에라도, 지금 이제 사연 쓰신 거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신 것 같은데, 네, 수험생, 수능 화이팅이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 소문을 얼른 벗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누명을 벗으시길 바라며. 아, 댓글에 버스 정류장에서 옆에 있던 애기가 우리 아빠 가발이에요 외치는데 못 들은 척 했던 게 기억나네. 아, 애기들 너무 순수하네요. 귀여운데 슬픈 이야기. 아버지 당황.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옆에서 애기가 우리 아빠 가발이다 이러는데 그래? 와, 축하해. 아니면 아, 그래? 멋지다. 어떻게 반응해줘야 되나? 그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상상만 해도 정말 당황스러운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아, 댓글에 나도 가발이야 라고 하는 대처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거 알아? 누나도 가발이다? 이러고 이제 가발인 거를 보여주는 척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는데 딱 마침 버스가 도착해서 미안, 나중에 보여줄게 이러고 버스에 타는 거죠. 완벽한 방안이었습니다. 호호. 네, 이제 이거는 상상력이 풍부한 도희의 상상이었고요. 저도 확실히 그냥 그래, 멋지네 이러고 넘기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저에게는 안 왔으면 좋겠네요. 곤란. 네. 우와, 11,700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아무튼. 네, 그러면 8번째 사연. 벌써 8번째 사연입니다. SS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디님. 도희의 도란도란 너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흑역사가 있는데 마침 수년 전, 아마 이맘때쯤 일어난 한 가지 우픈 흑역사가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점심시간 바로 다음에 듣는 대형 교양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직후에 적절히 따뜻한 날씨라 그런지 유난히 졸음이 심한 시간대였고 그때 마침 시험 기간도 겹쳐서 잠이 부족해 졸음을 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사들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잠을 참고 있었는데요. 한 모금씩 마시면서 버티다가 결국 순간적으로 잠깐 졸고 말았습니다. 그게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문제는 그때 제가 입에 커피를 머금고 있었다는 겁니다. 졸면서 입에 힘이 풀렸는지 커피가 그대로 호라락 흘러내렸습니다. 뿜은 건 다행히 아니었지만 노트 위로 떨어지고 옷에도 조금 묻었고요.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웃음을 참다가 새어나오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동시에 그런 느낌이어서 더 민망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아닌 척 급하게 휴지를 꺼내서 닦았지만
이미 상황은 다 일어났고 물은 엎질러졌고 그날 강의가 끝날 때까지 다시는 졸음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교양 강의라서 아는 사람이 없어 좀 괜찮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정말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는 제이레빗의 잠이 솔솔 추천합니다. 네, 일단 노래 틀겠습니다. 빵빵. 날씨는 좋고 나른나른한 노래네. 점심도 먹었고 사실 이 사연을 읽고 할 일은 많은데 제가 이제 초반에 솔솔 여러분들 사연을 읽고 저도 생각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 이 이야기 듣고 정말 생각이 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완전 잊고 살았는데 제 기억을 일깨워준 그런 사연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코로나 시절이었는데 학교가 끝나고 영어 학원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가 중학생 때였는데 제가 너무 졸린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졸려서 막 꾸벅꾸벅 졸다가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방에서 물을 꺼내가지고 물을 이렇게 마시다가 물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입에 물이 있으면 정신 차리고 안 졸겠지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순간적으로 또 졸았고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은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매우 다행인 점은 그때가 코로나 때라 KF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에 마스크 속에 물이 떨어졌다는 거죠. 미쳤다. 망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싶어서 일단 손을 들고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마스크를 벗고 일단 물로 마스크를 닦았는데 마스크가 물에 닿으면 코로나를 못 막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된 때라 저는 공포에 떨며 다시 마스크를 꼈습니다. 나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겁먹은 채로 다시는 졸지 않고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 혼자만의 기억이긴 한데 만약 그때 마스크가 없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면 마스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없었으면 진짜 상상하기도 싫어요. 진짜 심지어 학원이라서 사람 수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때 한 7, 8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만약 그때 물을 빡 쏟았던 걸 다 알았다면 저는 한 일주일 정도 학원을 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쵸. 마스크 틈으로 물이 샐만도 한데 이게 마스크가 KF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턱까지 이렇게 약간 접히는? 네. 그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다행히 안 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안 걸렸다는 운이 좋은 사실. 네. 또 사연자분은 커피 네. 민망하셨겠네요. 저는 물이어서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커피는 또 자국이 남으니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니까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말할 수 있다는 점. 네. 갑자기 댓글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안녕하세요. 12,000분이 계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사연. 벌써 9번째 사연인데, 시청자 수 누적이죠? 그쵸? 누적이겠죠? 숫자가 높아질수록 점점 커지는 도희의 부담감. 안녕하세요. 근데 누적이라고 해도 12,000분이나 저를. 어머! 보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장난입니다. 저는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는 아이돌입니다. 아무튼 네, 다음 사연. 그리고 벌써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9번째 사연. 이 사연은 굉장히 특이한데 저는 나름 흑역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사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모타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도리짱 안녕? 사실 저는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말해본 적 없는 흑역사가 있어요. 초등학생 때 인터넷 연애에 너무 진심이었던 나머지 집에 있던 반지를 다 모아 결혼 반지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인지 11만 좋아요를 받으면서 크게 바이럴이 됐고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땐 너무 흑역사였어서 계정을 바로 삭제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난 어떻게 그런 실행력이 있었지? 가 제일 의문이에요. 그때의 저 너무 강했네요. 노래는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추천합니다. 네. 귀여운 사연이죠. 초등학생이 집에 있던 반지를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지를 이렇게 다 모아서 결혼 반지인 척 이제 뭔가 프로포즈 반지 받은 느낌으로 찍었겠죠? 사진 올렸더니 아니 좋아요를 11만 개 받은 것도 대단한데요? 오호. 그때는 부끄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또 실행에 옮길 생각을 했을지 또 대단하다고 싶은. 네. 댓글에 로미들 다양하긴 하네. 인플루언서도 있고 왕감자에 커피 뱉는 하마까지. 아니 인플루언서랑 커피 뱉는 하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해는 가는데 왕감자는 뭐예요? 왕감자? 나? 감자 관련된 거 있었나? 그쵸, 이거는 흑역사보다 귀여운 에피소드 같아. 첫 번째 그 대두 사연 그게 닉네임이 감자돌이어서 그렇구나. 네가 있다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댓글에 이제 한자로 쓰여진 댓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읽을 수 없는 게 정말 슬프네요.
희망 언니가 같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단순히 그냥 진짜 성인이 다 큰 사람이 반지를 모아서 결혼 반지인 척 했으면 그렇게 바이럴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조그만 애기가 이렇게 조그만 손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다들 귀여워서 반응이 컸던 것 같아요. 귀여워했을지 않을까. 네.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들었네요. 명곡. 정말 희대의 명곡.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벌써 마지막 사연인데 시간은 아직 1시간 11분 정도 되었고요. 종료까지는 좀 남았네요. 40 아니구나. 내가 5분 정도 늦었으니까 50분 좀 안 남게 시간이 있는데, 근데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거는 진짜 오늘의 레전드 사연이라서 마지막에 넣어보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흑역사로서 레전드라기보다도 그냥 이 사연 자체가 레전드인 것 같아서 제 뭔가 기준에서 와, 이거는 대박인데? 싶어서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새우튀김 우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도리짱 안녕하세요. 도리짱을 응원하는 로미입니다. 흑역사가 너무 길어서 보낼까 말까 고민했는데 최대한 담백하게 써보겠습니다. MSG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가 차로 출근하던 중 유조차에 밀려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고 그 상태에서 50톤 트레일러와 후면 충돌했습니다. 큰 사고에 차가 엄청 밀렸고 구경꾼이 너무 많아서 창피한 마음에 실려가는 게 보이기 싫어 응급차까지 직접 걸어가서 탔습니다. 나중에 보니 늑골이 8개 부러졌더군요. 어쩐지 아프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아프지. 네. 근처 시립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번 첫날 밤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술 취한 할아버지가 제 침대에 소변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 아팠지만 기적적으로 몸을 일으켜 피했습니다. 다음날 대학병원으로 전원 가던 중 사설 구급차에서 침대 고정을 안 해버린 바람에 차에서 침대를 뺄 때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팠습니다. 응급실에서 8시간 대기했지만 수술 환자가 아니라 입원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구급차에서는 연세가 조금 있던 대원분께서 저를 들다가 허리를 다치셨고 그 순간 터진 욕이 메아리를 치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 조용히 담요를 얼굴에 뒤집어 썼습니다. 결국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1인실로 옮겼고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자던 아내가 안쓰러워 그날은 아내를 집에 보내고 혼자 이어폰을 끼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노래는 안 나오고 이어폰만 끼고 있었습니다. 네, 폰을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고 CCTV에 범인 얼굴도 찍혔지만 결국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연휴가 시작돼서 폰도 못 사고
병실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연휴를 심심하게 보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사과도 못 받고 도둑도 못 잡고 지금도 날씨가 안 좋으면 등이 쑤십니다. 이분들 꼭 한번 만나고 싶네요. 노래는 AKB48의 아이타카타 추천합니다. 네. 아니 이게 정말 이 사연을 읽고 약간 이거는 보통 흑역사 이야기를 들으면 막 나도 부끄러워지는 그런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 사연을 읽었을 때는 너무 숙연해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만 이렇게 그 한 시기만에 다 겹쳤는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사연자분이 너무 웃긴 게 MSG로 확실히 안 치신 게 느껴지는 게 말투가 너무 일기 쓰듯이 무덤덤하게 말하시니까 더 웃긴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늑골이 8개 부러졌더라고요. 어쩐지 아프더라고요 하는데 당연히 아팠을 텐데 충격적인 일에 고통에도 묻어내주신 게 너무 웃었습니다. 이건 무슨 노래예요? 이거는 AKB48의 아이타카타입니다. 한국어 제목은 보고 싶었어인가? 예스! 아이타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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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저랑 동갑인 노래예요? 2006년에 나온 노래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 사연이 정말 약간 누군가 난 정말 운이 없어 라고 하면 야 운이 없다는 건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들려줄 수 있는 운 없는 날의 정석이지 않나 싶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표본. 그래도 운이 없는 날이 있으면 무조건 운이 좋은 날이 따라올 거예요. 근데 이제 뿔마 제로. 이제 운 보전 법칙. 장마 위복. 아이타카타 예스. 아이타카타 예스. 귀여운 노래네요. 마치 토미 언니처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사연 뽑아본 거 이제 다 한번 공유해봤고요. 재밌었어요. 오늘 참 재밌고 또 듣는 사람도 같이 막 수치스러워지는 레전드 흑역사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과거의 이야기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연 재밌게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사연 다 읽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이제 1시간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시간 원래 이제 10시 시작이었던 거 생각하면 거의 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오늘도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도란도란이 쉬어갈 거를 조금 제가 미리 알았으면은 그 사연 받는 기간을 일주일 더 늘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미안해요. 다음 주 도란도란 사연 주제 스포해주세요. 뭐 할까요? 이제 정해야 돼요. 음, 무슨 사연 주제를 하면 좋을까? 제가 매주 이거 정할 때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설레고 막 그렇게 사연 정하고 올리면 로미들이 어떤 사연 보내줄까 막 상상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대본도 혼자 상상해보면서 재밌겠군. 나는 무슨 얘기 하지? 이런 거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흑역사 했고 그리고 내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저 이제 알았어요. 네.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는 어린이날에 뭘 했더라 기억이 없어요. 저희 집 자체가 크게 그런 거 신경을 안 써가지고 무덤덤해요. 저도 그렇고 그냥 쉬는 날 정도로. 승주는 어린이구나. 승주의 날. 승주 내일 쉬나? 쉰다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하던데. 그래, 푹 쉬렴. 승주 맨날 학교 과제한다고 이제 또 예술고 다니니까 과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제한다고 맨날 막 밤새고 맨날 피곤하게 살아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휴일이 좀 있어서 다행이에요. 꿀잠 주무시기를. 아무튼 다음 주 사연 주제 뭐라고 하려나? 뭐라고 하려나? 뭐라고 뭘로 말이 상심네? 역시 멀티가 안 돼. 지금 댓글 읽으면서 말하니까 문법이 완전 이상해졌어. 다음 주 주제 뭘로 하면 좋으려나? 네, 이거입니다. 약간 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사연을 뽑는 기준도 이 사연 뽑아서 대본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며 연계하면서 이야기를 더 풀면 재밌겠다.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이 드는 이렇게 좀 연계가 되는 사연이라던가 아니면 순수 그냥
재밌어 버리는 사연도 좋고. 사실 사연 뽑는 기준이 없어서 네,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재밌고 네, 돌디의 흥미를 이끄는 그런 저희 흥미를 이끄는 사연 보내주시면 재밌게 잘 읽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사연 주제는 흑역사 했고 뭐가 있으려나? 뭐가 있으려나? 주제 없이 해봅시다. 그거는 이제 완전 나중에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연 주제 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진짜 재밌는 거를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소재가 이 주제에 들어갈 수 있는 재밌는 소재들이 없어질 순간이 무조건 올 텐데, 그때는 이제 자유 주제로 해가지고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고, 이번 주제는 또 뭘로 하냐?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 어려울 것 같아. 맨날 행복하니까. 어머머머, 깜짝이야. 깜짝이야. 헤드셋으로 마이크를 긁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시끄러웠겠다.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 이거 좀 괜찮나? 음, 음, AI한테 물어보기. 그것도 좋은데요. 아니면, 어렵다. 어렵다. 아니면 그냥 자유주제로 할 거. 많이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재밌는 주제. 제가 근데 여태껏 되게 잘 정하지 않았어요. 주제들 재밌게. 머리를 막 쥐어짜냈습니다. 혈육과 싸웠던 순간. 그것도 재미있겠네요. 그러게, 혈육으로 할까? 저도 형제가 있으니까. 사실 저는 오빠랑 막, 완전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오빠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되게 착해가지고, 그렇게 막 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형제, 자매, 남매들은,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좋네요. 아, 외동이신 분들은 이제 아쉽게도 참여를 못하시네요. 네. 아니면 주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써도 괜찮고. 네, 허락받고. 음, 뭐라고 해야 될까나? 아, 어렵네. 아니면, 근데 이거는 이 다음 주 거 말고 나중에 여름 되면 약간 남양 특집으로 해서 이 인생에서 있었던 무서운 얘기 받아가지고 해도 재밌겠다. 이제 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해지라고. 이제 남양 특집 할 때 나는 무서우니까 이제 그때 게스트를 초대해야겠다. 허허허. 재밌겠죠? 머리가 빠지고 있어요. 무서워요. 겁나 무섭네요. 오, 겪고 싶지 않은 무서운 얘기네요. 냠냠 특집도 해주세요. 먹방 냠냠 특집? 아니면 그러면 다음 주 사연은 약간 음식에 관련된 사연 이런 거 해가지고 모르겠다. 어떡해. 어떻게 하지? 무슨 주제를 해야 좀 이렇게 넓은 주제를 해야 이제 뭔가 이제 로미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쓰실 수 있으니까 재밌게 또. 흠. 나만의 필살기? 음. 가장 운이 없었던 순간. 혼자 김칫국 마셨던 순간. 너무 민망했던 일. 내가 재밌는 주제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 흠. 신기한 일. 인상에서 겪었던 신기한 일. 신기한 일 좀 괜찮다. 신기한 거는 좀 광범위하니까 각자가 느꼈던 그 기준이 다른, 신기함의 기준이 다른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신기한 거 좋으니까. 인생에서 있었던 신기한 일. 신기한 일. 그러면 주제를, 음, 댓글에 내가 만난 가장 이상한 사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이상했던 일 하면은 사람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상한 일. 음, 내 인생에서 가장 이상했던 일. 인생에서 벌어진 가장 이상한 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만난 가장 이상한 사람. 내 인생이 이상했지? 아? 이상한 일 괜찮은데? 근데 이 사연 주제, 이걸 어떻게 되나? 그 문장 정리를? 인생에서 겪은 이상한 일? 아, 내가 겪었던 가장 이상한 경험. 괜찮다. 내가 겪었던 가장 이상한 경험. 바로 보내드려야겠다. 우리 직원분께. 다음 주 도란도란 주제입니다. 바로 열고 내가 겪었던 가장 이상한 경험. 내가 겪었던 가장 이상한 경험. 네, 다음 주 사연 주제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목 정리 채택자는 뭐 없나요? 네. 뭐 드릴까요? 제 가방에 어제 시켰었다가 까먹은 토스트가 있는데 이거 드릴게요. 뻥이에요. 아니, 그 도란도란 이제 사연 당첨 그 뭐라고 했지? 당첨자 선물 이거 편지잖아요. 제가 편지에 이제 스티커로 꾸미는 이거를 도입을 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스티커가 하도 많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무슨 스티커가 있는지 몰라서 만약에 이제 전에 사연 중에 만약에 그 신발 빨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 신발 스티커를 찾고 싶어. 근데 신발 스티커 어딨지? 하고 이제 스티커 있는 상자를 다 뒤져요. 스티커가 막 수백 장 있는데 다 뒤져요. 신발 스티커. 신발 스티커 없네. 그러면 빨래하는 스티커라도 찾아야겠다 해서 빨래하는 스티커 막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언제 한번 이 스티커 무슨 스티커가 있는지 메모장에 한번 정리를 해야겠어요. 찾기 쉽게. 근데 스티커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주 주제도 정했고 이제 자유 시간이 왔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약속드린 그 노래 녹음했던 거 좀 들려드릴까요? 근데 이거 진짜 그냥 녹음해둔 거라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때요? 좀 괜찮나? 아니, 이거 그 도란도란 하기 전에 진짜 갑작스럽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그래서 막 완전 이상한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좀 괜찮았나요? 이 곡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어요. 좋았으면 다행입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간간히 제가 노래 커버해서 짧게 짧게 이제 들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목소리 너무 좋다 막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뭐랄까 이유를 이제 이 꿈을 이뤄주는 게 바로 여러분이지 않나 싶어요. 뭐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몇몇 분들은 노래는 너가 잘 하는 건데, 너가 좋은 목소리 들려준 건데, 꿈을 이루는 건 너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 그것도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제 꿈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노래를 해서 그거에 이제 많은 사랑을 받는, 거기까지가 제 꿈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칭찬받으면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습니다. 토미가 듣고 울었다는 노래 듣고 싶어. 그거 타분이에요. 그 유튜브에 올라왔던 J-팝 커버했던 거. 타분 아마도.涙流すことすらないまま過ごした日々のあと一つも残さずにさよならだ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ラタンタンタンタンタンタラタラタラタラタラ아, 감사합니다. 맞아, 이 타분 커버를 했을 때, 그, 올리기 전에, 이제 녹음본을 토미 언니가 먼저 들어봤는데, 이게 너무, 저로서는 이제 너무 영광이죠. 왜냐면, 저는 이제 타국의 이제 언어로 된 노래를 하면서, 저도 이제 해석을 계속 보면서, 저도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사의 내용들도 안 채로 노래를 했다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 토미 언니가 듣고 이제 가사 전달력도 너무 좋고 발음도 좋고 해서 몰입도 너무 잘 되고 되게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토미 언니 이제 피로도 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나는 기차를 타고 자주 들어. 그거 괜찮아요. 아, 그날 정말 아쉬웠어가지고 제가 그날에 아쉬워서 막 서름이 담긴 채로 이제 그 뒤에 데뷔 때 일본으로 프로모션을 갔었어요. 2주 정도. 그때 이제 숙소에서 지내면서 저희 이제 매니저 본부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제가 너무 막 억울하니까 아니 저 때 진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때 밤에 혼자서 그 본부장님 앞에서 이제 진짜 믿어달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다시 기차를 타고를 앞에서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완전 감동했다고
지금까지 노래 너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을 듣고 너무 감사함 플러스 너무 진짜 아쉬워. 너무 아쉬워 싶은 거예요. 하필 그때 감기 걸려가지고. 네, 자기 관리도 잘 해야죠. 도희 씨, 아프지 마세요. 연습생 때 노래 듣고 울었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다른 그 소나기랑 그대라는 시인데, 태연 선배님의 그대라는 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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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맘. 잠깐만, 가사가 뭐였지? 죄송해요. 가사를 잊으면 어떡해.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어. 건망증에 좋은 게 뭐지? 못 쓰는 음식을 먹으면 좋아지려나? 평소에 막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또렷하게 살아야 되나? 네, 언젠가 이제 날 잡아서 노래하는 라이브 방송 또 해보고 싶은데 열심히 연습하고 실력을 올려서 듣기 좋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카니 라방처럼 도리도 해주세요. 카니 언니 내년이 뭐 했어? 랩 했나? 대박, 멋있는데? 라이브 볼 걸 그랬다. 멋있다잉. 헤이즈 선배님 노래 너무 좋죠. 이미 저의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습할 곡 플레이리스트.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음이. 이 노래를 이제 여름에 장마철에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작년에 했었는데 그 생각을 장마철에 해버려서 늦어버렸다는 이야기. 과연 음색이 지문. 너무 좋은 말인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네요. 그게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저거 도희 목소리인데? 라는 그날이 오는 역시 멀티가 안 돼. 댓글을 보면서 말하면 안 된다. 다시. 이제 거리에서 내 노래가 흘러나와. 근데 이제 그 노래를 모르는 사람도 잠깐만, 이거 도희 목소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샤랄라 불러주실 수 있나요? 샤랄라? 샤랄라 어떤 구간 불러야 되나?
샤랄라라라라 어떻게 하죠? 어떡하죠? 내 마음이 너무 설레요. 설레요. 샤랄라라라 어쩌면 좋죠. 샤랄라라. 원래 옛날 가사는 그대가 보고 있어요. 그대가 보고 있으면 이건가? 샤랄라. 그거 있다. 샤랄라 옛날에 이제 샤랄라 나오기 전에 리리즈 되기 전에 제가 연습하면서 혼자 연습용으로 녹음해둔 게 있을 거예요. 어디 있으려나? 이거 찾으면 대박. 음... 이거 아니고 찾고 싶은데. 샤랄라 노래 좋아요. 오, 이건가? 제목이 샤랄라 혼자라고 되어 있네.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내가 들어봐야겠어. 와, 왜 이렇게 못하냐? 와, 지금이랑 완전 다르게 부른다. 이거 공개할 수 없겠는걸? 너무 못했잖아. 근데 가사가 많이 다르네. 원래 날 비추는 선샤인 아니고 날 비추는 스타일라이트. 아니다. 이거 2절이구나. 원래 날 비추는 문라이트 아니고 스타일라이트였어. 날 비추는 스타일라이트 그 속으로 딥다이브 내게 내린 설렘들에 물들고 싶어 꿈을 따라서 한 걸음씩. 완전 다르죠. 이것도 좋아요? 다행이다. 뭐든 잘 어울리는 세이마니. 난 마치 사막 속에 떠다니는 구름 같이 흘러다니죠. 뽕, 빵. 따라라따라따라다. 목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목 관리는 최대한, 아이고. 최대한 이 평소 말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굳이 힘줘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냥 이 귀차니즘의 성격으로
이 이상 힘줘서 말하고 싶지 않은 이 흐물흐물한 사람, 네, 그렇습니다. A raindrop, a raindrop. 모두가 막에 잊어버리고. Do you like 두바이 츄이 쿠키? 두쫑쿠? 아, 저 두쫑쿠, 사실 두쫑쿠를 원래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희 이제 아티걸 팬콘서트 처음에 서울콘 때, 그때 이제 저희 엄마랑 이제 작은 엄마랑 해가지고 만들어서 오신 거예요. 집에서 그거를, 두쫑쿠를, 수제 두쫑쿠를, 그래가지고 대박이다 하면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메이 언니가 나중에 얘기하기로 솔직히 그 두쫑쿠가 지금까지 먹었던 두쫑쿠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메이 언니는 정말 음식에 관해서는 진실만 얘기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더라고요. 다행이었어요. 어쩐지 저한테도 정말 맛있다 느껴져서 네, 완전 고소하고, 원래 제가 두쫑쿠를 잘 안 먹었던 이유가 저는 너무 달면 막 느끼하다고 느껴지면 잘 안 좋아해요. 근데 너무너무 고소한 거예요. 이게 고소함의 표본이다 싶을 정도로 고소해서 네, 맛있더라고요. 역시 도셰프의 어머님. 아니요, 저희 엄마는 둥글둥글하게 굴리기만 했고, 네, 작은 어머니가 만드셨습니다. 호호. 네. 이제 1분이 남았는데요. 2시간이 되기까지. 네, 저희가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시간 나서 이제 노래 쫌쫌따리 연습해서 녹음해 놓은 거 있으면 이렇게 또 들려드릴게요. 너무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12.9 도희의 도란도란 DJ 돌디였고요. 여러분 모두 제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일주일도 활기차게 잘 보내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잘 자요. 로미 잘 자요. 사랑해요. 빠이.